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번에 할 주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예. 미국에서 진행됐죠. 예.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아요. 이제 논란이 되게 많고 이게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지난 15일 미국 시간으로 15일 날 진행됐는데 근데 그게 재미난 게 네. 재밌다 그래야 되나? 저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할 때 예. 2월 16일, 4월 15일을 아주 계속 중시했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시험 방송을 할 때는 2월 16일. 네.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겠지만 북한의 독재자, 시대의 독재자 김정일의 생일이라고 하는 2월 16일. 그리고 정식으로 2004년대 방송국 개국을 할 때는 4월 15일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맞췄다고 봐야 될까요?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얘기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김일성이 생일을 맞춰서 미국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날을 일부러 잡았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 그분들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진짜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뭐 잡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15일 날이 됐는지는 이제 모르는 일이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자체가 북한을 또 압박하기 위한 북한을 압박한다기보다는 북한의 또 자유를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그리고 또 세계에 그리고 한국의 한류나 이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유와 그리고 또 북한을 또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말 이거 딱 겨누서 하지 않았나. 네. 스미스 의원이 이번에 청문회를 주재한 스미스 의원이 탈북자들을 너무 국진이 대해줬던 분이에요. 해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 때마다 미국에 갔고 이분이 또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에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들 여러 번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4월 15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시작하기 전부터 열안했어요. 예, 많았어요. 얘기가 많았죠. 톰 렌터스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이제 엄청 씹어대는 언론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언론들이 씹어댄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폄하를 했죠. 통일부 부대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톰렌스 인권위원회가 그냥 무슨 그런 역할도 없이 그냥 토론 모임 그런 거다. 공부 모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좀 반대로 좀 화냈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었죠. 그리고 전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이거 지금 청문회가 내정 간섭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폄하를 많이 했었죠. 나는 그런 이제 정부 당국자들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사실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를 완전히 폄하하다 못해서 난 저렇게 어떻게 기자가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쓸까 싶을 정도로 했는데 제가 톰 렌터스 국회의원을 아주 잘 압니다. 진짜요? 네, 잘 알고요. 역시 이 문제는 국내 언론에 잘 보도는 안 됐었던데 제 이야기 짧게 좀 드리면 2006년도 5년도 경에 톰 렌터스 국회의원이 당시에 하원에 있는 인권서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인권서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탈북 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라든가 그리고 국내 입국의 어려운 문제들을 좀 제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하원 청문회. 근데 그때 바로 저희들이 하는 국회의사당 내지만 통로 맞은편에서 북한 유엔 주재 차석 대사라는 한성열이가 평양에 대한 관광 유치라든가 북한 제도의 우월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유엔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20마일밖에 못 벗어나요. 그렇죠. 예. 유엔 대표부 대표 성원들도 예.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못 와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초청을 하면 온대요. 아. 미국에도 좌파 의원들이 있더라고. 있죠. 이 사람이 왔는데 가서 뭐 세미나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기자들이 한 50명 쫙 몰려가서 지금 끝나면 취재하겠다고. 저 처음에 저희들 하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도 없고, 근데 거기에 같이 갔던 탈북 여성 2명이 차석 대사가 한성열이가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은 탈북민들이 각성이 돼서 북한 당국자들하고 막 싸우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중국에서 이제 인신민매 팔려 다니던 장소를 그렸던 그 지도를 놓고 돌아서 갔어요. 톰 렌트스 의원이 하는 청문회는 당장인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 큰일 났다. 그런데 뭐 사람들은 갓보냈고 오시던 한복판에서 사람 찾을 수도 없고 너무 속상해서 근데 그 기자들이 다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질문들 하는데 나는 한성열이 이렇게 발 들어야 보이고 우리 기자들이 다 키 크잖아요. 내 너무 굽혀서 돌아 앉아서 그 서울신문 알던 기자분이 하나 있어서 매직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림 뒷판이 백판이에요. 한성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김정일이 타도돼야 돼. 들었어. 근데 앞에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한글말 읽을 사람은 한성열이밖에 없어요. 뒤에 기자들은 다 앞으로 향했기 때문에 못 보고. 한성열이 뒤로 들어오고 마이크 넘겨주고 국회의원한테 뒤로 들어와서 나게 끌고 구석으로 가더니 야 새끼야 너 죽을래? 갑자기 내가 화가 나서 나 좀 떨렸었는데 야이 하고 나도 막 했어. 그래서 미국 사람과 싸움 났어요. 기사들이 막 돌아서고 우악했지. 어제 그래서 그 끝나고 나는 밖에 그 미국 그 청원 경찰이 더 복도 요만한 복도에 굶을 굽고 여기 넘어오지 마. 우리도 안 넘어갈게.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톰 렌터스 의원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잠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서 기자들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던가 하면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북한이 그걸 위해서 탈북자들이 이렇게 해서 헌신적으로 용감하게 활동을 하는데 북한 대사라는 사람이 이 새끼는 죽을래? 이건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 말이고 엄중히 다뤄질 말이다 하면서 이런 탈북자들이 덜뿌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책임은 북한 당국에 묻겠다. 이런 담화문이 나왔다 했어요. 근데 뭐 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전후에 탈북자들 활동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북한 주민들의 그 무관리한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분을 기려서 만든 인권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여당 야당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같이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같이 논하자. 어떻게 보면 저는 청문회 이상이라고 보는데 아니 그 정식 청문회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걸 폄하하더라고요. 자, 내 말 길어서 죄송한데 좀 짚어주시죠. 네, 주로 어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화당 민주당 같이 공동위원장을 그렇죠. 해서 여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폄하했다는 건 좀 진짜 너무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 그래서 일단 청문회가 일단 시작돼서 저도 이제 뭐 안 되는 영어지만 그래도 이제 들으려고 한번 분위기를 좀 보려고 쭉 지켜봤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가장 그거요. 기본적인 거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빨리 조속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안에 자유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 하루빨리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 우리랑 같이 하고 있다. 같은 동맹이다. 근데 우리도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 대한민국 자유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빨리 하루빨리 좀 수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북한 자유주간 행사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 증언자는 아니지만 증언하러 갔던 분들이 있어요. 국군 포로 문제라든가 탈북 여성 인신매매라든가
탈북자 구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 가지고 청문회 할 때마다 탈북민들이 증언으로 서요. 네네. 그때 막 성토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정부가 이거 도와주잖아, 탈북자들이 못 온다느니 뭐 말하면 미국 정치인들 그 톤은 오전은 똑같았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우리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연대를 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공정성이라고 그러나요. 한국 정부를 함부로 탈북자들은 막 욕하는 한이 있어도 네. 그렇게 혐오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정말 그걸 너무 막 밑감스러울 정도로 그걸 지켰기 때문에 어떤 단체장은 야 너네 도대체 뭘 하자고 그냥 우리 불러놓고 우리처럼 좀 얘기를 좀 해주라 했는데요. 네, 했는데 안 해주던데 네. 이번에 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혹시 일단은 가장 대부분의 증인으로 나온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이제 대한민국의 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가 이제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랬던 게 좀 그런 거죠. 좀 이게 그 톰 낸슨 인권위원회 자체가 한국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게 이게 없었어요. 지금 이번에 처음이었었고 아마 제가 알기에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2007년도에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 저기 청문회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인권 상황, 대한민국 그런 민주주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 게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저는 그 속히 말해서 좀 부끄러웠던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그걸 이뤄내고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서 그것도 미국의 같은 동맹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의심하고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보다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그 나온 증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냥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좀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북한 저기 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도 제대로 하자. 대한민국 제대로 해야 된다. 물론 뭐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2명이 있었죠. 대한민국 전승희 변호사라고 제가 기사 쓰긴 했는데. 아니 그보다 먼저 네. 거둔창 그 증인의 이야기를 지금 생각나는데 네네. 물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겠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그 말살시키고 있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거둔창이라고 이제 중국 이게 미국인인데 중국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이 알려준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심지어는 이렇게 민주주의 개념까지도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이제까지 좀 세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지만 불행히도 그 통일에 된 한국은 민권에 확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민주주의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일단까지 얘기한 거죠. 이건 좀 정말 세게 얘기한 거. 그보다 세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요? 네. 예전에 한국에 와서 이야기할 때 거기 비하면 너무 점잖게 근데 말했네. 이제 뭐 그 자리가 자리만큼 또 이제 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분이 그 사전 인터뷰 팬앤마이크하고 사전 인터뷰 보니까 네. 이거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네네. 파괴시키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또 엄청 센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센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게 센 얘기 그 정도예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냥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이제 그런 문재인이 타도해야 된다는 말은 안 하는 거야. 그런 얘기는 어쨌든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이 늘 느끼는 거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네. 그래서 특히 미국 그 정치인들 엄청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탈북자들은 갈 때마다 막 우라를 터뜨리는데 그렇죠. 백악관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동맹이다. 그런데 이번에 박상을 대표가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들으니까 네. 과거하고 이제 턴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국무부 그 당국자들도 네네.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뭐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의 전파 네. 이런 것들 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말로 배웠는데 이건 지키려지면 안 되는 안 되는 법만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좀 지적한 부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일단 그 이호 전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죠. 이제 KBS 이사장까지도 지내신 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가 허울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절차 규범은 폐기됐고 이는 안보와 정치, 경제, 뭐 사회 등 방향으로 예상치 못하게 타격을 입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두려움이 민주주의한테 두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참 이제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해석되면 물론 아직 문재인 정권 자체가 1년 뭐 아직 남짓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한미 동맹 자체가 이제 좀 흔들리지 않을까 좀 이 정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수산 솔티 대표는 혹시 그 분위기를 보셨다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수산 솔티 대표는 가장 그거였어요. 정말 그 이번 청문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청문회 가장 스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말 잘 아는 분이니까 또. 정말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또 그 한국의 북한 탈북자들 인권 문제도 또 조목조목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탈북민 단체들이 받고 있는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정말 문재인 정권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탈북자들에서 너무 탄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본인 부모들이 북한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누가 문재인이가 세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자주 했죠. 예. 실향민 문재인이 실향민 자녀면서 어머니도 이제 탈북민이시긴 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본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청문회 증인들로 나간 분들을 보니까 네네. 다 그래도 북한 문제에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하게는 북한 주민들이란 사랑이 아주 그 차고 넘치는 분들이었는데 용킴은 뭐 우리 탈북자들이 잘 아는 사람인데 한국말을 탈북자인 저희들보다 더 잘하는 그분이 앵커를 했어요. LA 지역 방송에 아주 유명한 앵커였는데 그분은 혹시 뭐라고 했나요? 일단 거의 좀 초반에 인사말 정도로 이제 나와서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했었는데 증인으로까지 나오진 않고 인사말을 했었는데 일단 영킴 의원도 그 문재인 정권에서 좀 비판을 하면서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하게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김정은한테 불필요하게 양보를 하면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루빨리 이제 그 한국의 대한민국전단 금지법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이분 얘기했어요.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전순이에요. 뭐 중요한 발언한 게 있나요? 진짜 좀 솔직히 저는 좀 이게 이분이 왜 지금 이 청문회에 참가를 했는지조차가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데 지금 그거 가려 취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취재를 하고 조만간 기사를 쓸 건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뒤에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좀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은 나와서 이제 그냥 편하게 뒷배경이나 그냥 앉아서 자기 사무실이나 집이나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뒤에 크로마키를 해가지고 뒤에다 무슨 도서관처럼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림 이렇게 해서 크로마킹 했는데 크로마킹도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요 몸만 나와요. 자기 몸만. 그리고 하면서 증거라고 해서 북한에다 보내는 대북전단 그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가 크로마킹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얼굴만 동동 떠다니면서 근데 질문도 그게 솔직히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전 세계 방송되는 거 앞에서 다 보고 한번 본인이 스스로 조용히 그냥 속으로 읽는 것 같다는 거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고 질문하고 그 답변도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주장이 아니라
제대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얘기, 그냥 좀 주관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왜 나왔는지가 물론 본인들의 한국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뭐 통일부나 국회에는 뭐 송영길 의원이나 이들이 좀 어떻게 로비를 해서 뭐 보냈겠지만 좀 보내려면 좀 제대로 해서 보냈으면 준비를 제대로 해서 보냈으면 참 좀 더 좋았을 텐데 물론 반대 입장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데도 제가 기사로 저기 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또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었죠. 이 사람이 북한 인권 단체에서 일한 게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그것도 인턴으로 일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적이 없는데 본인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되게 20년 동안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정신 변호사한테 그때 기사 쓰면서 당신이 정말 20년 동안 했나 저 하려고 질문했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네. 전수미 네. 걔 나보다 한참 어리니까 어제 마침 4월 17일 날 네. 우리 녹화하는 게 18일이니까 예. 17일 날에 탈북자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제 북한 자유주의를 그렇죠. 가지고 예. 행사 준비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전수미 이야기가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고 전수미 이야기가 예.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단체장들이 그렇죠. 여러 있었어요. 예. 나도 정확히 우리 전번에 그 전수미 관련 유튜브 할 때는 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었고 예. 그랬던 확실치 않았는데 네. 2003년도부터 4년도 사이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네.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에서 하는 그때는 정치범죄연소 해체운동본부였어요. 네네. 하는 영어 잡지 정의라는 예, 잡지. 정의라는 예. 잡지에 번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네. 이거는 그냥 인턴이기 때문에 그때 이 친구는 연세대 학생이었고 그렇죠. 그때 우리 단체에도 이제 그 한국 대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죠. 네네. 도와주겠다고. 이 친구들이 막 격분을 해요. 뭐가 잘 알더만 우리는 몰랐어도 네. 그때 네. 인턴하던 애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거기 관여했던 단체장들이 하는 말이 진짜 아는 게 없대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번역시키면 하고 네. 그 택시비 용태도 주면 그거 조금 받아가고 단체 운영이라든가 뭐 일체 솔직히 그 짧은 거 네. 가지고 탈북 인권 활동을 몇 년 했다. 이건 정말 일단 언어도단이라고 보고 그리고 뭐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들으면 또 확실성이 선해. 네. 그거를 자기가 확고하게 한 게 있으면 요거 얘기하겠는데 조목조목하죠. 네. 그게 없으니까 지금 안 하죠. 언론들은 못하죠. 넘기려고 네, 하고 네. 자기는 다른 목적에서 지금 그쪽에 민주당 쪽에 서서 지금 탈북자들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진짜 탈북자들한테 혼나요. 그렇죠. 그 어린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경 안 써서 그러지. 어제 말하다가 에이 말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 신경 안 써서 신경 쓰면 걔 진짜 걸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 아니 그렇게 폄하하는데 좀 단체장들이 나서서 좀 어떻게 뭐 법적으로라도 아니, 어린애니까 안 건드리지,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이 사람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님 만난 지 이제 꽤 3,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어떠한 단체를 운영하는데 대학생을 갖다가 무슨 대회 팀장이나 우리 실장이나 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건 그냥 줄 수는 있어요. 네. 나부터도 뭐 그냥 번역시키면서 네. 뭐 이런 거 명함 같은 거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요. 전수미 기본적인 거짓말은 강간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방 화장실에 어떻게 강간당하고 그때 그 사람 이름도 어제 나왔어요. 그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모 씨라고. 네, 이모 씨라고 나오던데 그 친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나하고 나이도 같고. 네. 그럴 담도 없고 못해요. 그런 거 환경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아니 여자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 쓰긴 하고 하는데 그거 가만히 내가 당했다 옛날에 강간당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별걸 다 했어야지 벌써. 그렇죠. 이거 지금 뭐 그것도 얼렁뚱땅하더만 얘는 그거 지금 그 친구가 지금 국내 없어지 있으면 아이고 당장 큰일 날 거다. 어쨌든 그런 애가 왜 갔는지가 진짜 궁금한데 그거 취재하면 나을 거예요. 근데 뭐 취재해봐야 해봤죠 뭐. 정보에서 정보수 씨. 그리고 그래서 그 스미스 의원도
아주 그 공정에 대한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탈북자 증언할 때 너희들 말 100% 우리가 믿지는 않는다. 뭐 다 생각하고 다 그렇죠. 하는 분인데 아마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의 똘마니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탈북자들 말도 거짓말 많으니까 그래도 이쪽 말 좀 들어보라. 이런 거 아니면 거기 나설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북한 대북 전단을 보내서 북한 인권이 개선될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탈북민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다고 종종 얘기하더라. 이제 북한 인권 개선보다 그들의 고통이 먼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솔직히 전선희 변호사가 북한 탈북민들 더 많이 만났겠습니까? 제가 더 많이 만났겠습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더 많이 만났겠습니까? 아니 저는요. 야, 이게 저는요.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기 잘 산다. 예. 자유롭다, 풍요롭다 생각은 늘 할 것이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늘 필요해요. 북한 그렇죠. 사람들이 올 때. 예, 예. 어떤 그 동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나 폭압 이런 공포 때문에 못 온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탈북할 때 정말 머리에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알아요? 요만한 데다가 권총 가져오면 뭐 1,500만 원. 자동보총 이렇게 서총 가져오면 네. 2,800만 원. 난 그게 먼저 휙 들어왔어. 요만할 때 17살 때 군대 나가서 주워본 삐라였어요. 네. 야, 뭘 가져가야 되지 않니?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삐라를, 그거 지금 웃기자고 하는 소리고, 삐라 본 내용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탈북자들 중에. 네. 지금 여기서 박상하게 삐라 부르니까 탈북자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네. 그 군중심리, 그건 정말, 그건 못 안 주워 먹는 군중심리고, 삐라 못 본 애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북한 땅에서 삐라 딱 주워봤을 때 그 충격. 충격. 그 흥분, 이거를 못 체험한 애들이 지금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애들이 뭐 유튜브에서도 하더만. 네. 그걸 전수미가 보고 지금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제 단체장 모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큰 걸 봐야지. 지금 문재인이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네. 그거 접종할 백신, 때, 네. 백신 접종할 때, 일부 부작용, 그건 작은 거고, 네. 더 효과적인 큰 거.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북한 주민들을 개양하고 고무시키고 무엇보다도 김정은이가 이렇게 팔팔 뛰는 김여정이가 네. 걔는 자극받으니까 팔팔 그렇죠. 뛰지. 그러니까 아무런 적이 없었으면 왜 뛰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아무런 적이 효과가 없었으면, 걔네들이 해서 보고 나서 그냥 아무 효과 없었으면, 아니, 얘기도 안 하죠. 걔네들은 굳이 할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북한 전수 변호사가 한다는 얘기가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외부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 외계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접합니까? 지금까지 보낸 그 USB에다 담아 보낸 그런 영화나 그런 걸 USB에 전단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에요. 얘기를 안 하고 몇 년 전에 미국 가니까 미국도 국무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북한 주민들이 지금 다채롭게 정보를 접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차관님 잠깐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게 어떻게 북한 주민을 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더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르는데. 그거 탈북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라디오도, 네. 비다도, USB도, 하다못해 페트경에 쌀 담아 보내는 것도 다 탈북자들이 하고 한국 정부는 죽어라 그걸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얻어진 거는 북한 주민들이 다채로운 정보에 접하고 있고 네. 그 정보에 의해서 민주화 의식이 지금 함양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쪽에 애들은 아주 이상하게 영리한 폄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한 가지 신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런 것들이 지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그리고 특히 더 대북 전단이나 이런데 대북 전단에 북한에 이렇게 USB나 그런 거 보내는 거 단체들이 지원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제대로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효과가 없고 정말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단체들은 좀 이렇게 돈이 남아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진짜 북한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또 느낀 게 있어요 하나. 미국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박상학 씨가 하는 대북 전단은 지원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일반적인 단체 지원을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늘 남북 간의 문제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문제에서 여러 요소들을 아마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조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박상현 대표가 사실 그 삐라 돈 없이 하나요? 다른 단체 대표들도 삐라 대북전단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헌신적으로 해요. 그 폄하하는 사람들 정말 나빠요. 맞아요. 안 네, 돼요. 맞아요. 박상현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고 그리고 국내에 애국 시민들이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가능한 건데 그걸 저렇게 폄하하면 진짜 안 되고 난 정말 가슴 아픈 게 탈북자들끼리 하면 안 돼요. 그 좋은 걸 보고 큰 걸 봐야지 요만하게 부분적으로 벌어진 일 가지고 너 나빠 하면 이건 정말 그 가슴에 비수 갖다 대는 짓이라고 보고 이거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대북전단에 대한 어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문제가 따로 또 이야기할 것도 있겠지만 자, 그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너무 길게 했어요 우리가. 흥분하게. 많이 좀 길게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끄럽다. 부끄럽다. 네. 자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국제사회 앞에서 동맹국이 특히 동맹국이 정말 저기 소위 말해서 비판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지가 너무 안타깝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한 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이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이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까고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저 또 다른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 그때 수미수 의원이 이런 말 한 거로 기억나요. 이 대북전단 문제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고 끝까지 청문회 등을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저희 그 민주화 룰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